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늘이 명절 첫날인데요. 시간이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전 보통 추석 당일만 이렇게 바쁜데 다른 분들은 저같이 한가하신지 아니면 벌써부터 바쁘신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멋진 명절 보내시길.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검은 머리를 했습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연극팀에서 연출 선생님이 제발 좀 연색을 해달라 하도 들들 볶아서 한 반년 만에 검은 머리죠. 어때요? 좀 차분해 보이는가요? 그러면 오디오북 시작해볼까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쁠 땐 이렇게 바로바로 댓글을 못 달아드리지만 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점이 좀 문제인데요, 험주씨. 해티의 아버지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20살을 넘어 있었지요. 따라서 해티는 그동안 광산의 노무자 합숙소를 제멋대로 드나들거나 숲이나 산을 뛰어다니며 학교의 교사에서가 아니라 자연에게서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영국식으로 말한다면 말괄량이 아가씨이며 야성적이고 다소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떠한 종류의 전통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마치 화라산 같은 존재랄까요. 결심이 빠르고 아주 대담하게 실행합니다. 실은 그녀에게 그러한 성격이 없었으면 나로서도 명예로운 우리 집의 이름을 그녀에게 붙여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이먼 경은 여기서 뽐내듯이 기침을 했다. 근본은 고상한 성격의 여자죠. 자기를 희생시키는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자이며 천한 짓은 전혀 못하는 여자로 믿고 있어. 네, 사진은 가지셨나요? 이걸 가져왔습니다. 사이먼 경은 목걸이를 열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의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상아에 새긴 조그만 조각인데 윤택이 나는 검은 머리에다가 커다란 눈이며 얌전한 입모습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나타나 있었다. 홈즈는 오랫동안 찬찬히 그 조각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곤 목걸이를 닫고 사이먼 경에게 돌려주었다. 그럼 그 뒤 도론 양이 런던에 오게 되어 다시 사귀셨군요. 네, 그렇소. 요전 사교 시즌 때 장인께서 데리고 왔지요. 몇 차례 만나는 사이에 약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결혼한 셈이요. 아주 굉장한 지참금을 가지고 오셨다지요. 상당한 것이었어. 물론 우리 집안으로선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건 물론 경께서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결혼이 정식으로 끝났으니까요. 글쎄요. 그건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시겠지요. 결혼식 전날 도론 양을 만나셨나요? 예, 만났죠. 어떻던가요? 명랑하고 건강했지요. 앞으로 할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거 정말 흥미가 있군요. 그러면 결혼식 아침에는요? 굉장히 명랑했지요. 적어도 식이 끝날 때까지는. 그럼 식이 끝났을 때 부인에게 무슨 변화라도 보였습니까? 그래요. 실은 난 그때 처음으로 해티의 성격에 신경질적인 데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라서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삭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유치한 일이라서
대기실로 들어가는 도중 해티가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맨 앞자리 옆을 걷고 있을 때 꽃다발이 그 좌석에 떨어졌죠. 행렬이 잠깐 멈췄지만 그 좌석에 앉아있던 신사가 바로 꽃다발을 해티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끝났죠. 그런데 그 뒤 내가 꽃다발 얘기를 꺼내자 해티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마차에서도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어리석을 정도로 흥분한 것 같더군요. 그러셨군요. 앞좌석에 신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인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까? 네, 그래요. 교회가 열려 있어서 오는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었죠. 그 신사는 부인의 친구분은 아니었나요?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극히 평범한 남자였죠. 어떤 차림새인지 기억도 없을 정도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얘기가 빗나간 것 같군요. 그러니까 부인께서는 식장으로 가실 때에 비해서 언짢은 기분으로 돌아오신 거군요. 그럼 장인댁으로 돌아가선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녀와 얘기하더군요. 하녀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은 앨리스라고 합니다. 미국 여자고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부인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 같은 사람인가요? 정말 다소 도가 지나칠 정도죠. 내가 보기엔 아내가 너무 그 하녀를 놔두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런 점에선 부인과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니까요. 부인께서는 그 앨리스란 하녀와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 2, 3분간이었죠. 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군요. 해티는 광산의 채굴권을 뺏어가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속어를 잘 썼는데 난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미국의 속어에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이 많죠. 그리고 부인께서는 하냐하고 이야기한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티에서 나갔습니다. 경께서 부축하시고요. 아니요, 혼자 갔습니다. 해티는 그런 사소한 일에는 스스로 아주 잘 처리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자리에 앉아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작은 소리로 몇 마디 양해를 구하곤 방을 나가버렸죠. 그리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녀인 앨리스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 방으로 가서 홀레복 위에다가 망토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셨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내가 폴로라 밀러와 함께 하이드파크 공원으로 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 여자는 지금 구류 중이고 결혼식 날 도런시 댁에서 소란을 피운 장본인이죠. 맞다. 그 젊은 여자와 경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세인트 사이먼 경은 어깨를 으쓱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5, 6년 동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전에 알레그로 극장에 있었던 여배우죠. 나로선 해줄 만큼 해주었으니까 이제 와서 불평을 들을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험저씨, 아시다시피 여자라는 건 감정적이니까요. 플로라는 예쁜 여자이긴 하지만 몹시 열정적인 성격인데다가 헌신적으로 날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결혼할 것이란 소문을 듣곤 끔찍한 편지를 몇 통이나 보내왔지요. 사실 결혼식을 조용하게 올린 이유도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기라도 하면 난처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결혼식에서 돌아오자 플로라가 바로 도런시 저택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욕설을 퍼부으며 쳐들어오려고 했죠. 아무래도 그런 일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법경관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해둔지라 그들이 플로라를 바로 쫓아버렸습니다. 플로라는 떠들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해졌죠.
부인께서는 그걸 들으셨습니까? 다행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인과 함께 공원을 걸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도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플로라가 아내를 깨어내어 어떤 끔찍한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추리할 수도 있겠군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께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플로라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여자죠. 하지만 질투는 사람의 성격을 이상하게 바꿔놓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경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난 당신의 의견을 들으러 왔지 내 의견을 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물으니 얘기하지만 아내는 조만간 높은 신분에 오르게 되었다는 일로 신경이 좀 날카로워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단 말씀인가요? 그래요. 사실 해티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면서도 얻을 수 없는 높은 지위를 버린 겁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아마 그러한 가정도 세울 수 있겠지만 세인트 사이먼 경, 이로써 필요한 자료는 대충 갖춰진 것 같습니다. 맞다.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파티 석상에서 창밖이 보이는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우리 자리에서는 길 건너편과 공원이 잘 보이더군요. 그렇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럼 이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연락해드리죠. 세인트 사이먼 경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말입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벌써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그 점도 당장 해결해 드리죠. 세인트 사이먼 경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나보다 더욱 우수한 두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은 그렇게 말하곤 점잔을 빼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 세인트 사이먼 경은 황송하게도 내 두뇌를 자기의 두뇌 정도로 봐주었다네. 성가신 질문도 끝났으니 위스키를 마시든지 입담배라도 피우세. 난 의뢰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단 말일세. 아니, 설마. 난 이와 비슷한 사건의 기록을 여럿 가지고 있어. 하긴 아까 말한 대로 이번처럼 선명한 건 처음이지만 사정을 속속들이 듣고 보니 상상이 확신으로 바뀌었네. 상황 증거도 때로는 무척 중요한 거야. 자네와 마찬가지로 나와 들었지만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난 자네와는 달리 전례를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몇 해 전 스코틀랜드의 에버든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독일의 미넨에서도 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 이거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왔군. 안녕하십니까. 식기장에 손님용 컵이 있고 입담배도 상자 속에 있습니다. 경감은 두꺼운 나사 양복에 목도리를 한 뱃사원 같은 복장을 하고서 손엔 검정 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는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더니 입담배에 불을 붙였다. 홈즈는 눈초리를 번뜩이며 물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꽤 시무룩한데. 시무룩하게 되었지요. 이놈의 세인트 사이먼 경 신부 사건은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으니 말이오.
그거 안 됐군요. 이렇게 까다로운 사건은 처음이요. 어떤 단서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고 마니. 에휴, 오늘 하루도 헛수고만 했소. 홈즈는 경감의 윗도리를 만지며 말했다. 게다가 옷도 흠뻑 젖었군요. 그렇소. 하이드 파크 공원의 연못 속을 뒤졌으니까. 에? 저런,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죠? 세인트 사이먼 경 부인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말이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주 쌩쌩한 낮에 읽다 보니까 저도 즐겁고 그리고 수월하게 이렇게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었어요. 바로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